안녕하세요. 나리랑입니다. 저번 주에 제가 다니는 회사의 대표인 친척의 무능함 때문에 자꾸 저에게 가해지는 부담이 심해져서 굉장히 분노했었다라는 말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번 주는 좀 내려놓고 일에 집중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말을 해보고 싶네요. 저는 무능함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 무력감,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그런 게 너무 싫거든요. 가장 큰 트라우마가 됐었던 건 제 가족이 쫓겨났을 때 집에서 일주일 안에 이사하라고 갑자기. 근데 그게 안에 뭔가 좀 사건이 있는데 그거를 다 말씀드리긴 어렵고 어쨌든 조금 화풀이 때문에 이 집의 주인이 화풀이 하듯이 저희 가족을 쫓아냈거든요. 그때 저는 뉴질랜드에서 워킹홀리데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통화로 이제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부모님이 크게 눈물을 보이셨죠. 그게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그때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좀 많이 마음이 아팠죠.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극복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거라면 제가 하겠는데 지금 당장 뭔가 도움의 손길조차 드릴 수 없는 상황일까. 난 그 당시에 20살이어서 돈도 없었거든요. 그 다음에 뭐 그 이후로도 직장에서 가스라이팅을 당하든지 아니면은 뭔가 직장 상사의 부당한 짓에 대해서 항의했는데 오히려 내가 부당해고를 당한다든지 뭐 그런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전혀 해결되지 않는 상황들의 연속을 제가 좀 많이 겪었었어요. 그게 너무 싫었어요. 너무 무능한 자신.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참으로도 미약한 힘을 가진 자신이 너무 보기 싫었어요. 미웠어요. 그래서 무능이 싫었어요. 능력이 없으면 당해야 되니까. 그냥 당하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러다가 이번에 친척의 회사에 다니면서 이제 사업에 대한 이해를 하면 할수록 친척이 일에 대해서 무능하구나. 특히 신사업을 진행할수록 친척의 일의 성장 속도나 뭐 재무적인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다 너무 무능하구나. 근데 그러면 결국 내가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런 무능한 인간이라는 생각 때문에 미워지더라고요. 한 순식간에.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막 계속 되뇌는 거예요. 무능은 죄라고. 무능은 답도 없다고. 너는 업보를 크게 받을 거다. 막 저도 모르게 저주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좀 그 원인을 많이 살펴보려 했는데 결국에 원인은 저예요. 무능을 미워하는 저. 근데 사실 제가 가장 크게 화난 이유는 제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해서였거든요. 내가 만약에 이 회사 들어와서 뭐 그 사람이 무능하든 말든 내 능력으로 막 1,000만 원, 2천 막 엄청 벌어요. 그럼 제가 현실적인 걱정을 하면서 회사에 돈이 없는데 몇 년 뒤에 망하는데 이런 걱정을 하면서 화를 낼 이유가 전혀 없었겠죠? 돈이 막 벌리니까 다음 돈 벌 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오히려 더 생산적인 고민을 하지. 근데 돈이 안 벌리니까 걱정하게 되고 걱정의 원인을 찾다 보니까 그 사람의 무능인 거죠. 사실 돌아보면 성과를 내지 못한 건 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결국에 저는 제가 미웠던 거예요. 무능한 게 미웠던 거는 제가 미웠기 때문에 무능했었던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던 제가 미웠었기 때문에 무능이 미웠었던 거고 지금 상황에 탓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 무능하다. 제 친척을 골랐던 거죠. 근데 뭐 제 친척이 뭘 잘못했겠습니까? 뭐 회사가 망하든 말든 책임은 그 사람이 지는 거고 제가 분노할 이유는 사실 없잖아요. 근데 무능했던 자신이 미웠고 때문에 무능이 미웠고 지금도 무능한 자신이 미운데 자신을 도와주지 못하는 세상의 탓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꾸 뭔가 힘드니까 왜 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되는 거야? 이 무능한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난 열심히 하는데 안 되니까 나보다 열심히 안 하는 너 탓이야 라고 자꾸 탓을 하게 되고 자꾸 무능한 자신을 못 받아들이고 회피하게 되고 뭔가를 미워하게 되고 그런 뭔가 악순환에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좀 그걸 돌아봤던 것 같아요. 친척이 미웠던 거는 정말 친척이 무능해서 미웠던 게 아니라 지금껏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자신이 미운데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내가 무능하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나의 무능으로 인해서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했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도움이 되지 못했던 자신을 더 이상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지금도 내가 그렇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친척에 탓하고 있었구나. 친척의 무능함을 탓하고 있었구나. 그걸 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네가 무능하든 내가 무능하든 누가 무능하든 상관없어. 그냥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자. 그럼 나는 지금 뭘 해야 될까? 그냥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다시 고민하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적으로 이제 내가 생각만 했던 것들, 내가 분노하는 데 썼던 에너지를 이제 다시 일로 끌어와서 내가 해보고 싶었던 것들, 내가 생각만 하고 안 해봤던 것들을 이제 차근차근 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기하게도 성과가 나더라고요. 새 상품을 막 소싱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업로드 했는데 그게 제 예상보다 반응이 꽤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소싱하고 어떻게 제품을 팔아야 되는구나에 대한 기준도 전부 다 명확해지고, 어쨌든 한마디로 지금 새롭게 하고 있는 이커머스 사업에서 드디어 성과랄 만한 것을 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좀 신기했어요. 물질적인 것도 마음의 문제구나. 그릇이란 건 결국 내가 포용할 수 있는 것의 크기고, 그것을 키워나갔을 때 물리적으로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점점 많아져서 결국 돈이 벌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질과 정신은 좀 많이 연동이 돼 있는 것 같고, 이 돈을 벌면서 참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많은 것들을 받아들이고 많은 행동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 주 그리고 이번 주 좀 겪으면서 무능함을 인정하자. 근데 그거에 자책을 하면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자책하지 말고 지금 당장 무능할 수 있는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 이겨낼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나의 무능함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뭔지에 대해 집중하자. 지금 당장 보이진 않을지라도 그렇게 하다 보면 분명 조금씩 나아지는 부분이 있다는 걸, 그걸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무능한 거 진짜 답답해요, 저는. 무능한 게 너무 싫어요, 아직도 사실. 그냥 뭔가 내 노력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게 세상에 많다는 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고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지킬 수 없는 거, 가족이든 친구든 나든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또 올 수 있다는 게 너무 무섭습니다. 근데 돌아보면은 어떻게든 이겨내서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일, 혹은 정말 많은 경험과 도움이 됐던 일들이 됐었던 것 같아요. 저의 무능으로 인해 벌어졌던 많은 일련의 사건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자. 무서울 수 있죠. 무서울 수는 있지만 그런 상황에 떨어졌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다 보면 좀 시간이 걸릴지라도, 지금 당장은 힘들지라도 결국에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돌아보면, 그런 사건들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전혀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를 좀 인정하고, 그런 거에 쓸데없이 에너지 뺏기지 말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더 집중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제 목표인 회사 살리기, 월 600 순이익이었는데 사실 월 400이어도 괜찮더라고요. 어쨌든 그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얘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